여러분 반갑습니다. RS입니다. 어제는 시장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월의 통화정책 보고에서 이번 FOMC에서 마치 빅스텝을 단행할 것 같은 발언을 해서 시장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5%를 넘어섰고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TQ는 4% 가까이 하락했고 테슬라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모두 중간에 다시 반등하는 듯 보였으나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다우와 S&P가 제일 많이 하락했고 나스닥은 1.2%대 하락에서 멈췄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 가장 적게 떨어진 것은 의외입니다. 다시 스파이는 400을 하회했습니다. 조만간 조정이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390까지 온다면 그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를 때 한 번에 쭉 오르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시장입니다. 수많은 개미들을 털고 이리저리 오를 듯 말 듯 하다가 한 번에 올려버리는 게 세력들의 방법입니다. 지금 매수벽은 스파이 4200까지, 매도벽은 스파이 3900까지입니다. 결국 옵션 벽 사이에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조정이 있은 후에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만 하락폭이 적었고 2년물만 오르고 10년물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결국 급하게 오르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채권도 어느 정도 이번 발언을 반영하긴 하지만 단기 채권의 금리만 급하게 오르고 장기 채권은 그보다 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의 어제 말은 이렇게 압축이 가능합니다. 기존보다 훨씬 최종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보여준 반응 중에 가장 매파적인 반응입니다. 앞으로 경제지표가 2개에서 3개가 발표되는데 이것이 최신 정보라는 측면에서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2가지 지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되는 CPI입니다. 이 2가지 지표들은 가장 최신의 자료이기 때문에 파월이 그동안의 금리 통화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자료도 안 좋게 나온다면 정말 금리 6%대를 향해서 질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주식시장 레벨을 더 낮춰야 하겠죠. 현재 시간 3월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재는 빅스텝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마침 환율도 맞춰서 폭등해주는 모습입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1250원부터 계속 말씀드린 바 있죠. 한국은행이 대응을 제대로 안 하면 계속 오를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정해놓고 거기서 컨트롤하는데 그보다 더 커지면 어쩔 수 없이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지금 빅스텝의 가능성이 73%입니다. 원래라면 시장은 지금보다 더 하락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은 3900선에서 반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상승에 대한 조정도 나올 시기가 됐고요. 저는 그렇게 크게 놀랍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믿진 않지만 CEO는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앞으로 더 미친 듯이 올린다면 연착륙은 없어집니다. 실업률을 미친 듯이 끌어올릴까요? 과연 파월이? 내년이 대선인데 그 전에 실업률을 억지로 끌어올린다면 대선을 제대로 치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이 있으니 채권시장 반응이 미지근한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원칙을 정한 대로 그대로 우직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